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게임은 데스 스트랜딩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쿠파민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연결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고립되어 있는 지역을 연결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먼저 이동하였던 플레이어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며 주어진 환경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 경험을 토대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이 게임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정부기관 중 하나인 브릿지스, 죽은 대통령과 주인공의 이름, 그리고 비비를 통해서 이 게임이 연결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게임의 배경과 스토리를 연관성 있게 잘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비는 항상 주인공이 지니고 있으며 타임폴 지역의 위험을 알려주고 주인공의 행동에 따른 감정을 잘 표현합니다. 마치 주인공과 비비가 하나인 것과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컷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플레이 시작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많은 시간 동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줄 때는 대화나 짧은 컷신으로 이어갑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의 컷신을 넣었다는 건 디렉터의 의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몰입감을 느끼는 것처럼 컷신을 통해 몰입하게 하고 주인공인 샘과 플레이어 간의 공감을 형성하려 한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점이라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컷신보단 불필요한 컷신이 많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오픈월드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역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스토리와 연결하여 지역을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 시작되는 지역을 바라보았을 때 조금 크다고 느껴졌었습니다. 분명 넓은 공간이고 이동거리도 길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동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아마도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짊어지고 있으니 움직임에 제한이 따르게 되고 조심히 가야 한다는 생각에 더 집중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물건 없이 되돌아갈 때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거리가 멀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지루함이 덜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여유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주변 지형을 감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캐릭터의 행동에 세심함이 많이 보였습니다. 짐을 등에 메고 이동할 때 현실 세계와 비슷하게 균형을 잘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와 돌 등 주변 환경이 이동 시 어려움을 주는데 이를 통해 조금 더 집중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투 방식의 게임들을 플레이하면서 느끼지 못하였던 것을 이 게임을 통하여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는 길이 어렵거나 무언가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그 순간 누군가가 설치해 놓은 장비나 장치가 있다면 안도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내가 장치를 설치해서 남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스캔을 통해 먼저 이동했던 유저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이동하기도 하며 내가 이동한 발자국을 따라 누군가가 이동을 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좋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곳을 지나갔던 이들의 도움으로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한편으로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레이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내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게임이니 당연한 이야기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에서 느끼는 것과 현실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도움을 주고받지만 결국은 자신이 선택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임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타임폴은 비와 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오픈월드에서 피할 수 있는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도와 구조물은 어쩔 수 없이 타임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타임폴로 인해 내구도를 감소시켜 지속적인 관리와 자원을 소모하게 만들었습니다. 게임 내 자원이라는 것은 소모하지 않으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설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타임폴은 BT라는 괴물이 나타나는 공간으로도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시간이 흐르는 공간뿐 아니라 BT라는 적을 추가함으로써 그 공간을 더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화물과 안전에 더 신경을 쓰게 되니 집중과 선택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어둡게 연출함으로써 긴장감 또한 더해주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도와 구조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조물은 설치 가능한 팽팽한 공간이어야 하며 네트워크가 활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한정 설치할 수 없으며 각 구조물마다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구조물을 설치하는 과정을 보면서 쉐이더를 이용한 연출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설치한 구조물은 타임폴 때문에 내구도가 서서히 깎이게 됩니다. 필요한 구조물이면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수리를 하여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게임의 특징답게 모든 구조물이나 국도는 자원을 공유하고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자원을 많이 소모하는 것보단 네트워크에 연결해 공유하는 것이 플레이하는 데 편할 것입니다. 전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배달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 중 하나입니다. BT라는 유령 형태의 적과 화물을 약탈하는 뮬과 테러리스트입니다. BT는 주인공이 아닌 이상 죽일 수 있는 적이 아니기 때문에 특이한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BT가 있는 구역에 진입하게 되면 음산하고 공포스러운 연출을 보여주고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됩니다. 잡히게 되면 거대 BT와 싸우게 되며 타격을 줄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저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뮬과 테러리스트를 상대하게 될 때는 1대 다수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인간형 적들은 죽게 되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더 이상 자원을 수급하러 갈 수 없다는 것이며 필요한 자원을 모으는데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전체적인 전투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FPS 게임과 비슷하게 진행되며 가장 나중에 되어서는 무시하고 지나치게 됩니다.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오픈월드는 이렇게 활용하는 거라고 전달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스토리를 통해서 또는 인물을 통해서 모든 지역을 다 가보게 만들었습니다. 지역 곳곳에 메모리 칩을 배치함으로써 수집 욕구도 생기게 해주었습니다. 남이 플레이하는 것을 보았을 경우 무슨 재미로 하는 건가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해보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고 엔딩까지 지루함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았고 내가 주인공이 된 듯한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디테일함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표현하였다는 것이 보였고 그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해본 사람이 있다면 꼭 한 번은 추천해주고 싶은 작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 데스 스트랜딩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